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합정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74 평택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올해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청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서부복지타운 시설 운영을 포함하며 13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총 5년이고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노인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종사자 2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위탁 시설에 근무 중인 전문 인력 및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5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팽성노인복지관은 당초 2022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위 수탁과 관련한 행정 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팽성노인복지관은 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총 5년이고 운영 인력은 종사자 17명,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6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도 2022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위 수탁과 관련한 행정 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 기간이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총 5년이고 운영 인력은 종사자 24명,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7호 평택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을 파견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무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기존의 공공기관 배치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8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총 8명이며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9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정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휴식과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며 2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4명이며 현재 위탁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0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당초 2022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위수탁과 관련한 행정 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평택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1 횡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당 시설도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위 수탁과 관련한 행정 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2 합정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정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의 위탁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평택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조건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3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이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하여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와에 따라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2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개소당 3명에서 4명이며 현재 8개소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적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0호점, 11호점도 초등 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앞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북부노인 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10개 안이 올라왔는데 실은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몇 건이죠? 쉽게 말하면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재단이나 우리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고 있죠.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저희 복지국 소관에서는 지금 이제 시설 위탁 현황이 이제 31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거는 복지재단 관련한 곳하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한 시설은 지금 동의안이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지금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10개 동의안 중에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 이게 네. 4개가 어디죠? 지금 팽성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 장애인 복지관,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민간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재 민간위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1년여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뤘던 문제고 계속해서 뜨거운 의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왔던 부분들인데 먼저 번 우리 회의 때도 실은 본회의 때도 이게 부결이 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참작과 고려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들이에요. 의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 다 개선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라온 느낌이었고 의원님들이 이제 더 이상 의회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이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몇 번씩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저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굳이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공적기관에서 하나 공적기관 우리 쉽게 말하면 복지재단에서 하나 기관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많은 민원이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재단이 비대해진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 상위법에 적용하기 어렵다. 등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복지 시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체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단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수혜받는 분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에 의한 우리 기관이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전혀 담고 오질 않아 계셔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쉽고요. 정말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을 좀 느낀다 해서 새롭게 동의안이 올랐다면 전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우리가 제도나 제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수혜받는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게 공적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많이 이해들을 못 하시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동안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이니까 많은
또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의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기서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최근에 어느 기관은 어느 사업은 민간 위탁에서 공적 기관으로 넘기려고 하고 직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좀 없다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민간 위탁으로 돌려서 민간이 위주로 해서 행정의 시스템을 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모든 게 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제도,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행정의 편의를 좀 목적으로만 진행을 한다는 그런 아쉬움 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 수혜받는 분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세세하게 질문은 그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쭉 논의해왔던 부분이니까 깊게 들어가서 논의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건 뭐 의원님들 스스로 늘 다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의사 일정 7항부터 14항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평택시 소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 일정 제6항 포함해서 행성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해서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저도 일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이관우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에도 이제 민간위탁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하기관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이거를 가져갈 수 없는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이제 그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도 많이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공공에서의 했을 때와 민간에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종사자의 문제보다 수혜자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인데 그럴 경우에 민간으로 갔을 때 장애인분들 분명히 선별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위탁됐을 때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운영하는 고용인들이 다 이제 시설장부터 다 이제 고용 승계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계획안과 방안책을 세우셔서 문제가 없도록 어디에가 어떻게 민간위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과 어떤 대안을 좀 가지시고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세우셔서 우리 복지국의 우리 그 이은희 정책지원관님께 그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복지재단의 운영과 또 발전 방향 그리고 각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충분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국에서 업무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작년에 2번 의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 고민과 또 우리 복지국에서
나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간 위탁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그동안의 시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많은 대화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풀어나간 경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민간 위탁에 오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복지국에서는 그 복지재단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면서 운영 방침을 이제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서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검토한 바로는 재단의 운영을 좀 시설의 운영을 좀 제한해 보고자 하는 뜻이었으로 제가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해 두 번의 그 의회 동의안이 부결돼서 저희가 이제 기한 연장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 상반기 중에 재단과의 간담회도 하고 수탁기관과의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좀 소통이 좀 되지 않았고 또 발전 방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접근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 중에 이제 간담회랑 또 종사자들 간의 그 고용 관련하는 것도 이제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진행을 지금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저희가 시설 운영을 이제 공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편의가 앞서면 안 되겠다.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또 더욱더 선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말씀에 이 복지재단의 민간 위탁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시설의 어떤 운영의 변경이 됐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팽성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북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합정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84호 평택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 조문 및 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 제13조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도서관 설치 사항으로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업무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각고의 사업 및 프로그램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자료
대출 자격사항 정비로 단체 및 기관 대상의 단체 회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띄어쓰기 및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을 정확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임기를 2차례에서 1차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전부 개정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제일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급 근거를 이제 신설을 하신 부분이 제일 많이 띄는데, 지금 전체 저희 그 타 시군구에 대한 그 조례를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기념품을 제공하는 수 있는 그 법적 조례를 제정해 놓은 데가 한 전국에서 한 43개, 우리 평택시까지 해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거는 현재 상위법의 지원 근거가 충분히 있고, 현행법 개정 시에도 선관위 등 질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요. 이제 그 상품권이 이번 개정 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인데, 현재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상품권 지급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평택시 의회 의정 홍보 활동에 관한 조례에도 상품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한 소액의 도서 상품권들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다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도 주고 SNS에서도 주니까 우리 배달이 도서관에서 아니면 우리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정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거에서 상식물 관리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 평택시 마스코트도 이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품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상품권을 주면 아이들이 게임 머니로도 쓸 수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지, 의회에서도 주고 SNS에서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줘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도서잖아요. 도서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참여율을 높이는데 이래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의회에서도 주고 다른 데서도 주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주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의원님 사례가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례를 타시군구 사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평택시 사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네. 타시군구 같은 경우는 43개, 네, 전국에서 43개 그 시군구에서 주는데 상품권을 주는 데가 있느냐라고 제가 정확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수원시 사례가 있어서 근데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의원님. 네. 수원시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 상품권으로 해서 결과가 더 높았다 이런 이제 뭐 정확한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시민 만족도 면에서나 뭐 예산 부분도 사실은 상품권이 더 소액이라서 저희가 활용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거꾸로 네. 제가 질문을 하나 예. 드릴게요. 예산 부분이 상품권 같은 경우 뭐 5,000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네. 지금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실 때 텀블러를 예를 드셨어요. 예.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사람들이 훨씬 선호도가 높은 상품권을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못 하신 겁니까? 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품권이 더 효율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예. 하면은요, 꼭 책 읽는 거를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금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유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품권이 지금 말씀드렸을 때 5,000원, 10,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체적으로 저희가 책을 구입하려면은 10,000원 이상 15,000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상품권을 도서 상품권으로가 또 별도가 있나요, 혹시? 이제 저희가 이건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네네. 이제 책 읽고 뭐 독서평 응모라든가 이런 학교 협력 사업을 할 때 네.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응모 우수자들에게 도서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면 학생들의 호응도가 훨씬 높다라고 이제 네네. 교사들의 어떤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네.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줄 때 어떤 도서 상품권으로 해서 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아니면 어른들도 네. 이 취지에 맞게끔 그거를 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수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